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화가 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친노 친문을 가장한 청와대 카르텔들은 이번 총선에서 손을 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함께 들고 일어나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 흔들어대고 있는데요. 이는 더 이상 참고 봐줄 수 없는 수준의 작태입니다. 아직도 당권을 흔들어 당무에 개입해보자고 벌이는 한심한 수작인데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당원들과 지지자들도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특히 김부겸, 정세균, 임종석, 이광재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돈 없는 당무 개입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총선을 24일 앞둔 지금 대체 뭘 하자는 짓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6일 이재명 대표가 총선 유세에서 2번이나 정봉주 후보 공천 취소와 관련해 새로운 후보 경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후보의 공천 취소로 공석이 된 지역구를 다시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열린국민 경선을 통해 새로운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경선 투표는 승리한 1위만 뽑는 선거 방식으로 차점자, 즉 2위가 후보를 계승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북을이죠. 강북을 지역의 경선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승부는 끝났습니다. 거기에 후보는 정봉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방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가 공무 수행 중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일단 문제고, 그러나 많은 세월이 지났고 당시 사과를 해서 괜찮다고 봤지만, 그러나 또 표현상에, 사과 표현상에 또 어떤 오류가 있다고 하고 그 점에 대해서 각 문제 제기가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좀 충분히 납득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정말로 살점을 뜯어내는 심정으로 불가피하게 저희가 공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어떤 경기에서도 승부가 났는데 1등한 후보, 우승 후보가 문제가 됐다고 해서 차점자가 우승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차점자를 올리게 되면 이제 앞으로 경선할 때마다 승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경선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고려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고려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 저한테 조언해 주신 건데, 선거에서는 승자와 패자만 있는 거지 2등은 없다. 승자가 문제가 생기면 차점자 2등이 또 문제가 생기면 3등이 되고 이런 건 없다. 그 말씀 일리가 있어서 그거는 좀 논의하다가 배제했고, 제3의 인물 전략 공천하는 것도 또 인물들도 구체적으로 많이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한데,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선택권을 또 뺏는 거 아니냐, 또 박영준 후보를 또 배제한 거라고 오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것도 배제했고, 마지막 방법으로 아무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경선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참 공천은 어렵습니다. 제가 평생 정치하면서 긴 시간도 아니지만 10몇 년 해봤는데 절대로 공천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주변 사람 다 떨어져 나갑니다. 맞습니다. 주변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다 원수예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민주당의 운명, 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하는 일이라서 제가 밤에 잠도 못 자고 고민 끙끙 하면서 제일 힘든 건 사실 공천입니다. 이것도 마지막 저희가 대미를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결정할 생각이니 잘 이해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한 서울 강북을에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을 승계 공천하지 않고 한 번 더 경선을 치르기로 했는데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죠. 이에 느닷없이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이 반박에 나서면서 쓸데없는 내부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정해진 당규와 당원에 따른 결정을 당대표가 내렸는데 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온 김부겸 위원장이 급발진하고 나선 걸까요? 그러면서 양문석 후보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느닷없는 오바는 대체 뭘까요?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심야 회의 끝에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서울 강북을에 대해 전략 공천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차점자이자 이 지역 현역인 박용진 의원을 공천하지 않고 다시 경선을 하자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일로 문제 삼을 사안도 아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정봉주 후보 공천 취소의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도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 2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도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거는 무슨 기록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위 후보가 없으면 2위 후보가 1위 되는 게 아닙니다. 선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을 뿐입니다. 당선 무효, 선거법 위반 판결 났다고 2등한 사람이 당선되는 거 아닙니다. 상식 아닙니까? 이미 승자는 결정이 났고 그 승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후보를 박탈하면 새롭게 후보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정하는 방법은 차점자를 전략 공천할 수도 있고 제3자를 전략 공천할 수도 있고 원칙에 따라서 후보들을 다시 공모해서 제한하지 않고 박용진 후보도 참여하고 다른 후보들도 참여하고 그래서 경선에서 또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헌 당규에 맞지 않습니까? 그게 시스템 공천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게 잠깐만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뭐 맞듣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또 그 의견 낼 수 있죠.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네. 그러나 결정은 최고위원회가 하는 것입니다. 당원이 당헌 당규에서 주어진 권한을 정말로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행사했고 차점자를 전략 공천하지도 제3자를 전략 공천하지도 않고 모두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당헌 당규 시스템에 따라서 경쟁을 거쳐서 후보를 정하기로 했으니 우리 수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김부겸 공동 선대위원장이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 박용진 후보 공천 승계 여부를 선대위 내부 갈등 문제로 만든 겁니다. 이 시점에 누구보다 원칙과 공정이 생명인 공천 경선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경선 룰을 흔들고 나선 건데요. 저는 그의 저희가 궁금합니다. 김 위원장은 결국 박용진은 안 된다는 결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며 수도권 선거 전체에 미칠 영향이 심히 염려된다고 어거지 비판을 시작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밝힌 대로라면 박용진 의원도 다시 경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기회다 싶었던 박용진 의원도 당 지도부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구를 전략 경선 방식으로 새 후보를 선정하기로 결정한 데에 대해서 순천은 차점자가 공천을 승계하고 강북구는 전략 경선 지역으로 결정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원칙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민심이 두려울 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강북을 공천과 관련해 재심 신청 기각과 최고위원회의 전략 경선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거품을 물어댔습니다. 왜들 이러는 걸까요? 이들이 과연 제정신일까요? 총선이 며칠이나 남았다고 이러고들 있는 걸까요? 여기에 한술 더 떠 김부겸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불량품 등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한 양문석 후보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다시 검증해야 한다며 당이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가장 큰 위기에 빠졌다고 설레발을 치고 나섰는데요. 대체 이렇게 분탕질을 치려고 공동 선대위원장 자리를 맡은 걸까요? 이분의 황당한 작태가 점입 가경입니다. 양 후보를 놓고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라는 정세균 전 총리가 모욕과 조롱을 묵과할 수 없다며 당의 결단을 촉구한 데 이어 이광재 후보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글은 200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양 후보가 한 매체의 컬럼으로 쓴 내용입니다. 또 이 내용은 최근 동아일보가 찾아내 보도하며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동아일보의 보도가 왜 이 시점에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16년 전 컬럼이 지금 개거품을 물고 떼거지로 몰려와 이 난장을 부려야 되는 일일까요? 이에 대해 양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사과했는데요. 그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저의 글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유가족과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많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인으로서 정치 현장에 본격 뛰어들었다며 정치적 판단에 대한 수많은 고려 요인을 배워왔고 그때마다 노 전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현장에서 겪었던 수많은 좌절의 순간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 역정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왔다며 그리고 수많은 반성과 사죄의 시간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는데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16년 전 자신이 쓴 글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걸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는 청와대 카르텔로 이들이 노리는 건 이재명 흔들기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합니다. 친노와 친문으로 포장한 청와대 카르텔은 이번 총선 경선에서 손을 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양문성 후보 얘기인데 제가 오면서 지금 곽상은 후보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왕이나 지배자로 여기지 않았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충직한 대리인, 일꾼이라고 생각하셨다. 그리고 본인도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이 대통령 욕할 수 있다. 욕하는 건 국민의 권리다. 얼마든지 하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한테도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당내에서도 정말 사람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표현으로 저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많습니다. 저는 그거 다 제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러셔요. 욕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단 국민이 평가할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치인끼리 입장이 달라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표현이 좀 과하면 그거 표현의 자유로, 정치적 자유로 용인해야 그게 제대로 된 나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재명한테 저 나쁜 놈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니 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인에게 욕을 하면 안 되지만 대리인끼리는 경쟁하는 과정에서 네가 더 나빠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경쟁, 대리인끼리의 경쟁은 결국 국민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기 입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인격적인 책임을 지면 됩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왕이 지배하는 시대에도 그 소위 뭔 편입니까? 공연단들이 다니면서 왕 흉보고 풍자하고 그랬잖아요. 왕조 시대에도 그런 거 잡아가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응? 대통령, 국회의원, 당대표한테 욕 좀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저는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